자, 첫 번째 주제는 여성판 참여연대 권력 노름의 정의연입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정의연이 한경희 사무총장 그 왜 회계 절대로 못한다 이러면서 이분이 검찰에 이제 소환돼 가지고 이제 회계 같은 거 갖고 다 깠을 텐데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거 빤한 겁니다. 근데 아니 한경희 사무총장 남편이 정구철 이 청와대 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사표냈는데 몸이 아파서 사표냈다고 하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조선일보가 이거 너무 엮으려고 한다는데 아니 왜 무슨 상관이 있나요? 뭐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. 여러분 또 바쁘시고 일 많이 하시니까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쪽에서도 있었고 기자로서도 있었고 또 검사 친구들도 꽤 많아요. 오히려 제가 보니까 판사, 검사, 변호사 이렇게 보면은 검사들 중에서 그래도 국가관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.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할 때요. 계속 뭐 노무현이부터 정동영이, 김두관이 무슨 최재천이 할 것 없이 지금 제가 잊어버린 사람도 너무 많아요. 이런 것들이 다 소송을 걸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으러 가는 거예요. 근데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많이 가면서도 이 검사 쪽에서 나름대로 검사 쪽에서 저를 이제 말하자면 고발해갖고 기소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. 그리고 검사들이 되도록 이제 제가 이제 재판정까지 가는 거 이것도 이제 많았지만은 너무나 무더기로 고소를 당해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뭔 겁이 그렇게 없었나 싶어요. 그때는 제가 법에 대해서 이 재판정에 서본 적도 없고 기소도 당한 적이 없어서 그 무서운 걸 몰랐던 거예요. 근데 기소를 당한 게 몇 번이 없습니다. 얘네들이 한 100건 정도를 저를 고발했는데 그중에 기소까지 간 거는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참 다행인 거죠. 3번, 4번. 근데 기소를 안 해주는 건 검사의 몫입니다.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이 공유 이거 반대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굉장히 판단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요. 판사 중에 딱 한 명 저에 대해서 선의를 가진 판사를 봤는데 그 나머지는 다 불구죽죽했어요. 또 변호사들 중에 무슨 민변 변호사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. 정말 험난했습니다.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초점으로 돌아와서 자, 정의연의 한경희 사무총장 남편이 청와대의 정구철 비서관이었으면 아니 얘가 왜 저기 사표를 내고 이건 관계없는 거 아니야?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바쁘면 집에 와서 인사도 못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왜 발끈했냐 조선일보에서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의 남편이 정구철 청와대 비서관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. 뭐라고 했느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정구철이가 사의를 표명한 거는 몸이 아픈 거지 정의연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여러분 이 말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? 정의연하고 매우 깊게 관련돼 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겁니다. 왜 그러냐?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. 한경이라는 여자가 검찰에 소환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지금 현재는 유일하게 정의연의 핵심 멤버입니다. 한경이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윤미향이의 말을 받들어 모시면서 돈을 숫자를 다 한 거예요. 그 한경이가 간 거예요. 그런데 한경이가 검찰 수사를 받자마자 이 남편이라는 정구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. 지금 사의 표명할 때 아니죠. 더구나 40대, 50대 초반 기껏해야 하는데 왜 사의를 표명합니까? 180석에 이 권력 내가 막 휘두르고 가야지. 이건 뭐냐? 첫째, 이 회계를 하면서 검찰이 청와대와 정구철의 관계 이거를 아마 집어냈던 걸 겁니다. 그러니까 한경이가 청와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서비스를 한 거예요.
윤미향이가 했던지. 그리고 보십시오. 청와대에서 이 신미자 할머니가 하는 무궁화 회도 있고 나눔의 집도 있고 그 케어 이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위안부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로지 정의연이었던 거예요. 트럼프가 왔을 때도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멤버들이 가갖고 트럼프하고 껴안게도 만들고 뭐 예를 들면 강경화가 자기 아무런 운동권 경력도 없으니까 친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친문도 강경화가 정말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이 살아왔으니까 한국 문제에 뭔가 이 접하는 게 있는 접점을 위안부 할머니 정의연 할머니들 찾아가게 하고 다 이겁니다. 그렇다면은 즉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즉 윤미향 정의연에게 일종의 독점 위안부 독점 인증을 해준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맨입에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청와대 애들은 늘 돈에 굶주려요. 활동비라는 옛날에는 뭐 청와대에 있으면은 뭐 돈도 주고 뭐 뇌물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이 찌질하게 무슨 자기네들 업무 추진부 해갖고 뭐 와인바 갖고 마시고 초밥 사 먹고 조국 때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얘네들이 와인에다가 초밥에다가 뭐 룸살롱에다가 위스키 맛을 들인 거예요. 맨날 소주도 정말 깡소주 라면 국물에 먹던 것들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 위도 환장하고 장도 환장하는 겁니다. 못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주면은 안전한 우리 편이 주는 거다. 이래서 아마 받아 먹었을 겁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정구열이가 딱 이렇게 타이밍이 맞게 사표를 정구철이가 냈다는 거. 그리고 이 한경이는 검찰에 가서 쫙 본 거 보고 벌벌벌 떨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갔다 와갖고 여보 어떡하면 좋아. 검찰에서 이것도 찾아냈고 저것도 찾아냈고 압수수색 해갖고 나온 거 보니까 어떡해 이러니까 정구철이가 아이고야 이러면서 고민을 했겠죠.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? 네 선에서 안고 자폭해. 너 사표내. 이렇게 했을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저의 이거를 뇌푸시얼이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실합니다. 그리고 이 한마디로 이 정의연이라는 거는 청와대의 인증을 가지고서 여성판 참여연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누린 거예요. 지금 참여연대 출신들이 뭐 김상존이 뭐 장하성이니 다 지금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의연의 윤미향은 뭐 지은이도 여성부 장관 했어. 누구도 했어. 이러니까 나도 이제 배지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정의연을 통해서 권력의 핵심에게 계속해서 오일을 공급하면서 즉 자신들의 권력을 마구마구 확대시킨 겁니다. 그래서 정의연의 할머니들 30년 동안 등쳐가지고 그 모은 기부금 이거는 정의연의 권력 확장을 위해서 쓰였을 겁니다. 여러분 참여연대 건물 가보세요. 그 광화문에 이렇게 하고 쳐다보지 않습니까? 그 건물이 뭘로 지어졌겠습니까, 여러분? 기부금으로 지어진 거예요.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아니, 어느 시민단체가 전 세계에 그렇게 호화 건물을 갖고 있습니까? 장하성이 집이 워낙에 부자니까 자기 유산으로 지었다 뭐 모를까? 장하성의 남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사람이죠. 거기다가 오늘 이용수 할머님이 김어준이가 배우설 자꾸 하니까 이 CBS에 김현정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로 30년 위안부 운동하면서 30년 동안 내가 등을 말하자면 완전히 이용당했다.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윤미향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을 시키냐. 이 나라에는 법도 없느냐.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리고 음모설을 자꾸 이 김어준이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난 치매도 아니고 난 바보도 아니다. 저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요. 나 대한민국 국민 치매도 아니고 나 바보도 아니다. 지금 우리를 이용수 할머니는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을 하고요.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바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근데요. 정의연은 일종의 여성 참여연대였어요. 근데 이
좌파 애들이 연대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문화계에 말하자면 참여연대라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. 이게 다음 기획이에요. 이 다음 기획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? 이번에 그 여성 문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주 시시껍정한 이제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? 시정 잡배 같은 소리만 책에다 써놓은 탁현민, 또 탁현민의 그 시정 잡배 같은 음담 패설 이런 거 들으면서 쩝쩝거리면서 있었을 문재인, 바로 이런 탁현민 그런 역할을 문재인이 제일 편한 사람이 탁현민하고 양정철이라지 않습니까? 이 탁현민하고 양정철 이런 애들이 있었던 때가 다음 기획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탁현민이는 이 다음 기획에서 무슨 본부장인가 이런 걸 했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다음 기획에서 대표를 했던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한국 컨텐츠 진흥원인가? 예, 거기에 지금 원장이 됐어요. 근데 이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거는 어떤 데냐? 굉장히 중요한 돈줄입니다. 즉 각종 문화 단체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다음 기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. 다음 기획은 일종의 문화판 참여연대, 정의연은 여성판 참여연대,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온 나라가 이런 연대하는 애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말아먹고 있느냐? 이 돈인 거죠, 여러분. 돈. 즉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이 돼가지고 다음 기획에 이 김영준이라는 애는 자기가 아는 애들한테 다 돈 나눠주는 거죠. 그 다음 기획에 소속돼 있던 그 가수 중에는 정태춘 뭐 박은옥인가? 그런 운동권 가수들이 아주 스타게 있어요. 그러니까 걔네들 무슨 콘서트하고 촛불 집회하고 그러면 콘텐츠 진흥원에서 막 나가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지금 좌파 애들 촛불 집회할 때 문화 쇼하고 뭐 이러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에 정의연의 말하자면은 이 한경희 사무총장의 남편이 잽싸게 사표를 내면서 청와대하고 꼬리를 자르는 거, 여기에는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성판 참여연대 권력노름 정의연, 그 남편은 왜 사표를 냈을까? 한경희가 가서 검찰에 가서 후덜덜 떨리고 온 겁니다.